안녕하세요. 나도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를 강의하게 될 서진아 강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나만 행복하지 않은가? 왜 나만 행복하지 않지? 요즘에는요, 또 SNS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요, 나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는 것 같고, 또 나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근사한 곳에서 식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나는 오늘도 세상에 지쳐서, 치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만 행복하지 않은가 생각을 한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나만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강연을 다니다 보면요, 이렇게 묻곤 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한 대략 10분 중이면 10분 중에 한두 분만 네! 하고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나머지 한 7분 정도는요, 머뭇머뭇하다가 그럼요, 뭐 행복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행복하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머지 한두 분 중에서는요, 정말 행복한 거 요즘 모르겠어요. 뭐가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럼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10분이면 10분 다 네! 라고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조금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들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으로 잠시 정적에 쌓이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자,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네카의 행복론에 따르면요, 모든 이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행복을 얻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 길이 행복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목적지와는 멀어지게 되지요. 자,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따라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어떨 때 보면 나는 정말 행복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행복과는 점점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행복을 알려면요, 나는 어떨 때 행복한가를 아셔야 되는데요. 당신은 어떤 행복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적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기억을 떠올리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 데이트를 했던, 첫 데이트 했던 경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한테 최근에 어떤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저는 무더운 여름에 산에 갔다가 아주 시원한 바람을 맞았던 그런 일들이 행복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서 행복은 다 모두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복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등산을 했던 기억이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등산을 했지만 정말 산에 가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이 행복인지 느끼는 개개인의 느낌은 모두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행복 경험으로 통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일 때,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어떠한 경험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도록 하실 텐데요. 자, 이렇게 표를 보시면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저거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야, 저 사람 진짜 멋있다 라고 느꼈던 분야들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암벽 등반이라던가 이런 거는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내가 생각했던 경험들, 내가 이런 경험은 어떨까 했던 것들은 쭉 적어보시고요. 자,
주말마다 너무너무 지쳐서 난 하루 종일 집콕이고 널브러져 있었다, 소파에. 그러면요, 가까운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산책을 하다 보니까 나 혼자만의 사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리들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역시 나는 돌아다니는 건 맞지 않아, 난 뭐든지 귀찮아, 나가는 거 너무 귀찮았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의 느낌을 적어본 다음에 내가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나한테는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는 가벼운 뒷동산에 올라가 보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좀 더 익사이팅한 걸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실내 암벽장에 가서 우리가 한번 도전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나는 되게 정적인 사람이야, 그런 동적인 건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요, 의외로 하다 보면 이거 나랑 맞는데? 나랑 재미있는 것 같은데? 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요, 직업 특성상 실내에서만 주로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등산을 하게 되면서 나는 굉장히 동적인 사람이었구나, 동적인 것도 나랑 굉장히 잘 맞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등산할 때 나는 행복감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저는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굉장히 고립감에 힘들어하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는요, 바로 집에 있지 않고 나가서 가까운 뒷동산이라던가 이런 데 경험을 하면서 제 기분을, 제 행복감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행복의 감수성을 높이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높여주는 어떠한 경험들이 있으신지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대체 행복, 너는 어디서 만날 수 있는 거니?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은요, 행복과 쾌락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놨는데요. 어떤 철학자는 행복과 쾌락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쾌락은 행복의 한 종류다라고 말을 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행복과 쾌락의 다른 점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후회라던가 두려움이라던가 그 외에 부정적인 느낌이, 부정적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냐라고 판단하시면 좀 간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박 같은 게 있겠죠. 우리가 도박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그 즐거움에, 그 도박하는 그 순간의 찰나의 즐거움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끝나고 나면 또 후회하고, 또 우리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지만 또다시 빠지는 것, 중독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복과 쾌락을 조금 이렇게 헷갈려 구분 지어야 하는 거는요, 우리가 오늘 불금이에요. 와, 오늘 신났어요. 친구들끼리 막 놀러 갑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놀다 보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셨네요. 자, 어때요? 그 술을 마시고 노는 순간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죠? 그런데 일요일을 지나서 월요일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술이 안 깨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술을 또 한 번 마시면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후회를 하시게 되시겠죠. 그 순간은 즐거웠지만 뒤돌아섰을 때 후회라던가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쾌락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행복한 느낌은 약간 지속 가능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시대. 자, 많은 것을 가질수록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될까요? 자,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진다라는 거는요,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어느 정도 만족점에 이르면 더 이상 행복의, 생활의 만족감은 늘어날 수 있지만 행복이 더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만족점에 이르렀을 때 더 물질이, 더 돈이 많아지면 오히려 행복감의 지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거에서 본다면 우리가 요즘 실천하고 있는 미니멀 라이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물질만으로 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의 또 다른 이름들. 자, 우리가 물어봅니다. 행복, 그게 뭐야? 너 행복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게 글쎄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너는 어떻게 행복할 때 느껴? 너는 어때? 너의 행복은 어떨 때 너는 행복을 느끼니?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예쁜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 그렇게 행복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난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한자리에서 저녁을 먹을 때 그렇게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행복에는요, 또 다른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은요, 감사일 수도 있고요, 만족일 수도 있고요, 또 안정감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선 새로운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에는요, 자, 이제 동기가 필요합니다. 자, 나 이제부터 오늘부터 행복해질 거야. 나는 꼭 행복해지기로 했어. 마음을 먹었다면 동기가 생긴 거겠죠? 자, 그렇다면요, 바로 다양한 경험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개개인마다 다른 경험들과 다른 감정들이 모여서요, 나만의 행복 찾기가 가능합니다. 저 사람은 저럴 때 행복하고 나는 이럴 때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행복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나는 어떤 행복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행복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가, 개개인 맞춤 행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행복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 행복은요, 동전의 앞뒷면처럼요, 행복과 감사는 같이 오는 감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할 때 감사함을 느낀다, 이러면 진짜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복이 정말 지속 가능한가, 행복했는데 바로 뒤돌아서면 후회가 온다, 이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겠죠. 그리고 타인에 의해 결정지어지는가? 네, 나는 그냥 이렇게 SNS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부러워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럼 내가 진짜 행복한 건가? 아니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남이 나한테 행복하다고 부러워한다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정말로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람은 누구나요,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그리고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자존감과 행복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진짜 행복과 가짜 행복,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셨습니다. 나만 행복하지 않은가?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행복에서 비껴서 있는 것 같고, 나만 이 세상에 행복의 기운은 나를 모두 다 비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정말 나만 행복하지 않은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얘기인데요. 자,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는 건 자유가 아니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욕구는 다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걸까요? 자, 이런 고민들은 우리가 아마 죽을 때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가? 나의 행복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 행복은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고요,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함께 먹는 저녁 식사가 참 행복하긴 하지만은요, 만약에 아프리카에 있는 며칠 동안 굶은 아이가 먹는 식사와 우리와 똑같은 행복이라고 느끼게 될까요? 그 행복의 차이는 아마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행복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행복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떨 때 행복하던가? 어떤 사람은요,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쁜 곳을 볼 때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를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려면은요,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한데요. 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모양이다 라고 정해놓지 마시고요. 다양한 경험들, 새로운 경험들,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따지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시도해보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이게 의외로 나랑 굉장히 잘 맞고 나에게 행복 지수를 올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요. 나의 행복 감수성, 나의 행복 인지성을 높이는 것, 다양한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만의 행복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만 행복하지 않은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